단산 당동마을에서. 그래서 거기까지만 된 것이 아니고 인종 왕비가 18대 의정왕, 19대 명정왕, 20대 신정왕 세 왕의 어머니다. 그래서 공예태우. 그냥 왕비만 됐으면 왕비, 왕후 그럴 거인데 고려 17대 의정왕, 19대 명정왕, 20대 신정왕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태후라고 불려요. 태후. 태후. 그래서 공예태후 장흥 임시의 고장이다. 그래서 1149년에 장흥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부르면서 주변 지역에 있는 지금의 강진, 영암, 고우, 완도 이 그 부분에 있는 고을을 장흥 부사 상급 벼슬아치가 이렇게 관리를 하게 해요. 그럼 그 전까지 여러분들의 고장인 해진에는 대덕에는 장흥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정안이라서 정안, 정안현, 정안현은 육급 벼슬아치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부사가 되면서 영어의 형용사 부사가 아니라 높은 벼슬아치가 관장하는 부사가 전국에 18반대가 있는데 그 중에 장흥에 포함돼요. 상급 벼슬아치가 3급 공무원이 이 주변에 지금 완도, 고흥, 보성, 강진 지금 장흥 땅까지 이렇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장흥에는 이 한교 명륜당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선비들이 많아서 높은 벼슬아치가 우리 세상에 많은 좋은 일을 했어요. 우리 지금 군청에서 세 번째 높은 사람들이 해진 대적 사람들이 기획실장이라고 있는데 그냥만들은 지금 4급. 지금 현재 기획실장은 대덕, 그전 기획실장은 해진. 그래서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한교에서 교육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부탁을 하더라고요. 잘 좀 가르치기 위해서 부탁을 해서 저는 부탁 받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랍니다. 가르친 걸 좀 이상 알려주랍니다.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장흥군청에서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다가 작년 12월 달에 퇴직했어요. 퇴직하고 한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장흥에 대한 자랑거리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장흥중학교, 장흥여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장흥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회덕중학교, 모레는 대덕중학교를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간 것이 왜 혜진중학교를 안 하고 회덕중학교라고 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렇게 탐정을 해보니까 1980년도에 이 중학교가 설립이 돼서 대덕중학교에서 이렇게 분리가 됐더라고요. 대덕중학교는 1952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쩌게 다시 내가 작성을 했어요. 회덕중학교 학생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까? 이청준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청준 선생의 대표 작품 눈길 이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워놔서. 눈길. 지금 여러분 진목마을 알죠? 예. 진목마을에서 이렇게 대덕읍으로 나오는 제가 길이 있는 데가 마장골이에요. 마장골. 말들이 이렇게 많이 다녔던 길인데 그 길을 이청준 선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시골집으로 옵니다. 이유는 집이 다른 사람한테 팔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을 찾아옵니다. 강주 제1고등학교를 다니는 시절에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고 옵니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와서 보니 나무 집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왔는데 그 집을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동구박 대문가에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본 이청준 선생 어머니가 왜 왔냐? 집에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옷장이가 옷이 없어요. 그래서 이청수 선생님 어머님은 거짓말합니다. 집을 좋게 지붕계라고 하기 위해서 다 살림살이로 옮겨놨다. 다른 집으로. 그런 다음에 강주에서 학교 다닌 그 아들을 밥을 이렇게 지어서 잠을 잡니다. 어머니와 같이. 그래서 그 뒷날 아침 해가 뜨기 이전에 캄캄할 때 그 진목마을 마장구를 이렇게 쭉 어머니와 같이 눈이 많이 눈을 밟으면서 강주 가는 차가 다니는 차복까지 이렇게 모여다 주고 다시 아들이 밟았던 이청수 선생이 밟았던 그 발자국을 어머님이 밟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옵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어. 돈이 없어서 나무 집을 팔았다는 얘기를 못하고 집을 좋게 고치기 위해서 살림살을 옮겨놨다는 거짓말 때문에 그 아들이 밟았던 그 발자국을 이렇게 밟아서 눈물을 흘리고 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이청용 선생이 10여 년, 15년 후가 지난 사회생활을 할 때에 결혼해갖고 자기 이 부인하고 그 집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 집은 다시 이제 이청용 선생 어머니가 다시 샀어요. 저녁에 이청용 선생은 자기 마누라한테 어머님이 말씀한 내용을 쭉 합니다. 자기 이청용 선생 형님이 이 노름bil에 술에 이렇게 탕진해서 남한테 집을 팔았다는 얘기를 못하는 그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 말을 옆방에서 이청수 선생님 듣고 있습니다. 안 들은 척 하면서. 그동안은 어머님을 원망을 했어요. 왜 어머님은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청수 선생님은 깨달아서 수필로 쓰기 시작합니다. 1977년도에 이 눈길이라는 내용이 우리나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어머니의 거짓말을 한 아들은 결혼해서 어머님이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다시 어머님을 용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소설은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을 이렇게 쭉 글로 쓰되 자기의 생각을 쓰는 게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청용 선생은 그 어머님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글로 표현했다. 유명한 눈길 작품입니다. 예, 또 선악동 나그네와 천년학입니다. 여러분 선악동 아시죠? 선악동이 예. 지금 이청용 선생은 진봉마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에 이 자랐던 이 마을을 배경으로 쭉 소설을 씁니다. 이 바닷가 마을이 이 선악동 지금의 이 유채밭,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메밀꽃이 이렇게 피어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냥 관광객들이 찾아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청용 선생을 그리면서 문학을 글을 쓸 수 있는 의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곳이 바로 선악동 마을입니다. 이 천년학, 이 그 간척지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 논밭에 논에 이 산 그림자가 비쳐있는 모습이 학이 나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선악 천년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청용 선생하고 임권택 영화 임권택 감독과 친구분인데 임권택 감독이 100번째 영화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천년학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소설을. 그래서 이청용 선생은 이 그 소설이 영화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하냐면 혜진에는 현대 문단에 등단된 이 작가들이 많습니다. 이청용 선생은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만 지금 이청용 선생과 똑같은 나이지만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한승원 선생님, 김재현 선생님, 김승남 선생님 많습니다. 그래서 혜진은 이 문학을 이렇게 소설로 시로 이렇게 표현했던 우리나라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예비 문학가를 모시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반갑습니다. 뿌듯합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면 돼요. 네.
또 해진 그러면 이순신 장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그 코로나 때문에 해룡포 이 축제를 못 했습니다. 이게 작년 이 사진입니다. 해룡포가 바로 해진 이름입니다. 지금 보성 사람들은 해룡포가 자기들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 말로. 뭐 때문에 1149년도부터 장흥에 포함되는 땅이 지금은 보성 땅이기 때문에 보성 해천면 웅치면이 1914년도까지 장흥 땅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장흥도부사가 관장하는 그 땅이 보성 해천면 웅치면 일쪽이었어요. 그래서 이 해룡포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데 1422년도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면서 그냥 해놓고 그랬어요. 지금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성군 해천면 군항리 그 마을은 그러다가 1003년 후인 1425년에 지금의 해령 진성 아시죠? 그쪽으로 옮깁니다. 그 앞에 바닷가 쪽으로 선자도 있는 쪽으로. 그래서 그대로 이름이 장흥 땅이기 때문에 그냥 해령포 그대로 옮겨요.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보성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1422년에 해룡포가 보성에 설치되는 게 지금도 자기들은 해룡포다 자기들 땅이 그렇지 않지요. 3년 후에 1425년도에 해진이로 지금 해진이로 옮겼고 해령 진성을 쌓고 쭉 그래서 임진이라는 거 여러 이 정유전을 이렇게 맞이해서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쪽에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3개 도우 지금의 해군을 관장하는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받아서 1597년 8월 17일 임명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 학교 주변에서 임명식을 합니다. 임명식. 삼도 수군 통제사 이 임명식을 하게 되는데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때 그 임금님인 선조 임금님이 보내준 이 교지를 놓고 임명식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해진 땅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지금은 거제도 앞바다에서 일본군과 싸워서 우리 해군들이 다 전쟁에 져버려요. 남아있는 배 12척의 배를 갖고 배설 경상 우수사 책임자니 해진 앞바다까지 옵니다. 오면서 4척은 부서졌어요. 8척이 남았겠죠? 그 8척을 고쳤던 곳이 지금은 해진면 덕산마을 그때는 섬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1597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측기답에서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농토가 있었지만 그 당시 때는 바다였기 때문에 배를 고치는 거가 이 선서가 있었어요. 거기서 부서진 4척과 함께 8척을 다시 수선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133척 배하고 지금 물돌목 신도대교 밑에서 싸움을 벌여서 이깁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배를 고쳤을까요? 해진, 지금의 해진, 어부들이 해진, 덕산, 마을, 산 1번지, 땅끝머리지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배를 고쳐서 이순신 장군과 함께 해남으로 옮겨서 이 나라를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승리를 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누가? 이순신 장군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해진 사람들이, 대덕 사람들이 300명이 모여서 그 배를 고쳐내기 시작합니다. 부서진 배를. 그래서 해년마다 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축제를 못했습니다. 네. 지금 군수님이 그 당시 때에 이순신 장군 삼도수군 통제사의 이 직을 이렇게 수행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 군인들은 120명, 120여 명을 하죠. 그래서 이 전선을 이렇게 군열을 이렇게 정비해서 지금은 이 해진 에서 해남으로 출발해서 진도대교 아래에서
일본 배들과 같이 합쳐서 이렇게 싸워 붙여 승리를 이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으로 태어났던 해진 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덕중학교를 다닌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이럴 때 우리 자신이 태어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것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변 사람들 학생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랑스럽죠? 네. 동해태우 고려 10대 인정왕 얘기를 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고려 18대 의정왕, 고려 19대 명정왕, 고려 1대 신정왕의 애갓집이 장흥 땅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 처음 들어옵니까? 들어봤죠? 제가 20년 전에 부천에서 근무할 때에 학교마다 다니면서 제가 그 당시 때 중학생,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교 체육관에 같이 이렇게 집합 교육을 이렇게 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20년 후에 퇴직해가지고 한교에서 지금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 무엇 때문에 교과서에 안 나왔을까요? 장흥이라는 지금 땅이 적어서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라는 학생들에게 우리 장흥이 왕비가 태어났고 고려 세 왕들의 애갓집이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죠? 한문으로 된 이 그 몇백 년에 썼던 조선 왕조 실록을 보고 지금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승원 선생이라든가 김재현 선생이라든가 이 여러 이 시인 소설가들 얘기를 했지만 대표적으로 이철우 선생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흥 땅에는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안양 기산리에 사는 태어났던 백광훈 선생이 1522년에 태어났는데 1555년 지금은 이 평양 도지사를 하면서 시를 짓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한문으로 시를 짓는데 기본 백광훈 선생은 한글로 우리 한글로 노랫말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 가사라는 것은 노래 가짜입니다. 글 사자입니다. 노래 이 글이에요. 노랫말이에요. 그 전에는 한문이 그랬는데 처음으로 우리 장흥 땅에서 태어났던 기본 백광 선생은 한글로 노랫말을 쓴데 그의 관서별곡입니다. 관서지방이 평안도예요. 그런데 대학교 국문학과에서나 우리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기본 백광 선생은 아직도 모르니까 교과서대로 정철 선생이 관동별곡을 우리나라 최초 가사문학이라고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10년 전에 그거에 틀린 말이다. 1555년 기본 백광 선생이 관서별곡을 진 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 가사문학이다. 바르게 고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철 선생이 이 관동지방은 강릉, 지금은 강릉지방의 이 도지사를 1570년도에 발령이 나서 그 강릉지방을 이렇게 순찰하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지은 것이 관동별곡인데 그보다 25년 앞선 1555년 백광훈 선생은 평안도 도지사를 하면서 관서별곡을 지었다. 평안도는 관서지방이고 강릉은 관동지방입니다. 어찌 보면 기본 백광훈 선생은 최초 노랫말을 이렇게 지었을 불구하고 안 알려져서 틀리게 가르쳐졌어요. 이거 10년 전에는 고쳐서 지금 대학교 국문학과에서 다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죠. 바로 우리 백광훈 선생의 이 관서별곡을 이렇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흥은 이 그 삼비유 고장이라 합니다.
이건 명륜관에서 70명의 유학생들이, 선비들이 공부를 합니다. 70명. 지금 관내 중학교가 7개, 고등학교가 4개, 13개죠. 그 당시에는 보성, 웅치면, 해천면, 고흥, 더양읍, 포도면, 잠안면, 강진군, 군동면, 강진읍, 칠항면, 대구면, 그리고 장흥읍 전체가 장흥 부사가 관장하는 장흥 땅입니다. 학교가 30몇 개가 더 돼요. 그때 인구가 9만 5천 명이었는데 15세에서 19세 이 한교회를 다닐 수 있는 학생 수가 12,000명입니다. 12,000명 중에서 70명이 한교회 입학을 해서 이곳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2년제로. 1학년은 동계에서 기숙사를 하고 상급학식 2학년은 지금 서재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 시험에 약 422년 동안 과거 시험에 775명이 합격을 합니다. 과거 시험은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치르는데 문과는 3년마다 33명, 무과는 3년마다 28명을 관리로 선발해요. 그럼 우리나라에 한교가 몇 개가 있냐? 그 당시 때 234개가 있어요. 1차 시험 전라남도가 25명을 뽑는데 33명 문과 중에서 25명을 뽑는데 한교는 28개 한교입니다. 우리 장한교는 많은 선배들이 관직에 합격해서 우리나라에 의해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 제가 우리 자흥을 빛낸 소년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오실 때 보셨을 겁니다만 강진읍에서 자흥읍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앉아서 동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선비가 바로 관산 전제 이백구 선생입니다. 있는 것은 전제하고 있고 없는 것은 전제하지 않습니다. 강진은 서서 와라니 피기까지 이 시 김민환 선생이 서서 이렇게 서 있는 동상입니다. 이 동상은 전두환 대통령이 나는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대통령인데 하나 잘한 일은 각 거울에 대표적인 인물을 동상으로 세워놨던 건 참 잘한 일이에요. 1986년 1월 10일 날 이 동상이 세워졌는데 전제 200개 동상입니다. 우리 장흥의 주변을 관장하고 있는 큰 거울의 선비예요. 선비는 이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선비는 학문을 많이 하고 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품격을 높은 이 마음의 공부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명륜당입니다. 이거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또 여러분들은 언니 오빠들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공부를 배웠냐? 김정호 선생님이 썼던 대동여지도가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최초 질기라고 잘못 가르쳐졌어요. 그것이 아니고 103년 전에 김정호 선생님의 대동여지도가 103년 전에 전제 200개 선생님이 썼던 환영지라가 기다. 동양, 한국, 일본, 중국의 3개국과 세계의 위치, 지리를 썼던 환영지가 대동여지도보다 103년 전에 먼저 썼다. 여러분들 가시다 보면 지금 그 전제 200 동상이 2018년도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새로 바꾸고 그 전 동상은 지금 그 관산읍에서 1명으로 나가는 그 도로 한켠에 또 다시 서서 이렇게 동상에 서 있어요. 그 동상 앞에가 환영지 이 그 지도가 이렇게 그 양가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강진이로 1801년에 기양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천주교를 신봉하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천주교 서학, 서양의 종교를 이렇게 믿었다 해서 강진으로 기양을 와서 1818년 먹민신서를 씁니다. 먹민신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상급학교나 사회생활에 많이 읽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바르게 행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전제 200교 선생은
25년 전에 먼저 선비로서 관리들은 백성을 위해서 실질적인 일을 해야 된다. 형식적인 이 일을 아니라 실질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시라고로서 책을 쓰는데 정연 신부입니다. 50년 전에. 정약용 선생은 기양사리가 끝나는 1818년도에 이 책을 썼지만은 현재 이백일 선생은 1681년에 이 정연신보라는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정약용 선생이 감기로 기양하기 전 3년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들은 잘못 알고 있고 학교에서는 잘못 가르쳐주고 있고 또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무원시간 퇴직하고 후라도 여러 학생들에게 우리 자라나는 우리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런 내용 알려줬던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지금 현재 25세에서 40살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많이 알려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상급학교에 가서 이렇게 많은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낄 것입니다만은 전봉준 넋두장군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흥읍에서 석대뜰에서 우리나라 동아혁명 운동 후 최후 격전지 농민군 3만 명을 이끌고 일본군과 그리고 강군과 맞서 싸웠던 지도자 이방원 장군은 모르고 있습니다. 영산면 묵촌마을 동백나무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넋두장군 전봉준 그러지만은 남도장군 이방은 그러고 별칭이 또 붙습니다. 장태장군이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장태장군이라는 별칭이 붙여졌냐 하면 닭을 키우는 곳이 장태입니다. 장태. 배로에서 키웠던 곳이 그걸 큰 무기로 그렇게 학대해서 지금 장성 항명천 전투에서 일본군과 강군도가 맞서 승리로 일으킵니다. 그때부터 농민군들은 장태장군 이방이라고 합니다. 남도장군 이방을 장태장군이라고 한다. 그때 전쟁을 이끌고 했을 그 당시 때 넋두장군 전봉준은 체포가 돼서 그 지도자가 모두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학교에 가면 가야금을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야금의 명인 차곡산 가야금 이 명인도 우리 자흥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는 전남대학교도 지나갈 학생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전남대학교 초대 총장이 최상채 선생님입니다. 최상채 선생님은 일제시대 때 강주에서 병원을 그렇게 운영했는데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병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도 만들어서 초대 총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주 박사님, 또 장이씨 분 계세요? 장이씨. 문화원 사무국장님 장이씨군요. 네. 서울대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항공우주공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이 양반이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전투기 조종사로서 영어로서 약 100여 차례 참전해서 나쁜 내용은 영어로 좋게 말하고 좋은 내용은 더 좋게 번역해서 우리 동포들을 많이 살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아버님의 시대인 1969년도에 미국 사람들이 달나라에 우주선을 이렇게 발사하는데 그 우주선이 성공리에 아폴로 우주선이 달나라에 이 발을 딛습니다. 달나라에 발을 딛는 최초 우주선 아폴로 우주선에 이 지구상에
이 지구인들을 위해서 영어로 실황 중계방송을 했던 분이 우리 장흥권 부산면에서 출생했던 이상규 박사님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박사님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되면 더 많은 내용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성전 이 분향이나 대성전 행사를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 오후에 이 안중근 의사를 모시고 있는 회의동사를 이렇게 참배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의로운 일을 했다 해서 의사라 합니다. 선비는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선비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우리 장흥의 고향도 아니고 장흥서 학교도 안 다니고 장흥의 친척도 아무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음력에 그 숭고한 뜻을 이렇게 추모하는 제사를 지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오후에 현수사님은 안내가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이곳에서 공부를 했던 안옥천 씨, 한글로는 같은 안씨지만은 안중근사는 수능 안씨고 안옥천 씨는 죽산 안씨입니다. 틀려요. 그러지만은 안옥천 씨 이 선비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범했던 이등망문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숭고한 안중근 의사 제사지에 사당을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사당에 붙일 글씨를 써주라고요. 해동 명월이라고. 해동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바다 건너 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가리킵니다. 밝은 달이 떠오르는 곳.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할 수 있는 해동 명월이라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글씨를 받아다가 여러분들이 오후에 갈 곳 해동사에 이렇게 딱 써붙여 있어요. 그래서 음력이면 3월 12일 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배합니다. 네, 오후에는 보림사를 이렇게 탐방하는데 보림사는 통일신라 시대 795년에 절이 지어졌습니다. 1700이 아니라 그냥 795년. 우리나라 이 조계종, 선종, 다시 말씀드리면 명상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이 선종, 조계종의 제일 큰 종갓집입니다. 가서 해서사님의 이 명쾌한 답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왕비가 태어나고 새 왕의 애갓집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 문단에 120여 명의 장흥 출신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중에서도 이천중 선생의 고향인 회덕중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노래말 가사를 썼던 백가홍 선생의 고향이고 우리나라의 최대의 농민 격전지 최후 격전지를 승리를 이끌었던 남도장군, 적태장군 이방원의 고향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영어라든가 모든 학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1969년 또 달나라에서 이 나라 130억 지구들 영어 실험방송을 했던 이상규 박사님의 숭고한 의를 충족시켜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라고 저는 기원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